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5월 19일. 오늘은 우리나라 휴장이었는데요. 이제는 내일의 그 관심 종목을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우선 지금 중요한 부분이 지수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그 키는 이 미국 지수가 결정을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미국 시장을 보면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은 마이너스 1.4% 하락을 하고 있고 다우도 거의 3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도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요,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지금 이제 500만원, 저가는 500만원을 살짝 이탈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마이너스 15%까지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보면요. 어느 정도 여기서 보통 헤드앤숄더라고 하죠. 고점을 3번 찍고 이 오른쪽의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상태에서 계속 저점을 이탈하는 형태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을 했던 이 이더리움도 보면은 저점을 거의 이탈하면서 저가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썩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우선은 이 나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지수가 장중에는 0.7 플러스 0.79%까지 상승을 했다가 쭉 하락이 나왔는데요. 분봉으로 한번 보면 상승 이후에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하락 추세대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서 고점을 이렇게 맞는 하락 추세대가 나왔죠. 그 이후에 이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는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 추세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후에 지금 주가의 방향성이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렇게 되면은 조금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일단은 밤 사이에 조금 좋은 흐름이 나와주기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하락 추세로 다시 접어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나스닥 지수도 코스닥 지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플러스 0.69 이렇게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시장도 고점에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대가 나왔죠. 저점을 맞는 이런 하락 추세대가 나와서 미국 시장만 좀 돌려준다면은 이 구간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현재 위치를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렇게 좀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추세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하락 추세로 이제 또 접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좀 돌려주는 흐름을 희망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제는 이 구간까지 열어놓고 대응의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겠죠. 현재 시장 분위기는 썩 좋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좀 보수적으로 그러면은 시장의 이 관심 종목을 볼 때에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종목도 강한 종목을 압축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대응 전략을 짜야겠죠. 우선은 전일 상승한 종목 서울가스가 있었고요. 이 종목은 또 이제는 원자재의 그 상승이 천연가스까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천연가스 관련주인 서울가스가 있고 시가총액은 7천억인데요. 이 종목은 여기 써놨죠. 유통 주식 수가 52만 주로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발행 주식 수가 500만 주밖에 되지 않고요. 그 중에 유통 주식 수는 52만 주,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은 호가창을 볼 때에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또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지금 굉장히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KG ETS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실적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평상시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한번 보면요. 평상시에는 1,500억 매출에 190억 정도, 150억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던 그런 회사인데 지금 이 뉴스를 보면 1분기 매출만 해도 6,948억 원, 거의 7천억 가까이 나왔죠. 매출만. 그리고 영업이익이 578억 원, 순이익은 825억 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회사 KG스틸 외 종속기업이 운영하는 철강 제품 제조와 항만시설, 이 항만시설 운영사업 매출이 6,478억 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만 484억 원, 굉장히 크죠. 지금 1분기만 순이익이 800억 났다고 하거든요. 1년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 나던 회사가 1분기만 지금 이익을 800억, 굉장히 크게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큰 상승이 나왔고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적 폭이 워낙 큽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 보도록 하면요. 우선은 이 엔디포스 바이오주인데 한번 기술적인 반등의 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직까지 이 거래 대금을 보면 음봉의 대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양봉으로도 대금이 한번 조금은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일부 물량만, 단타 개념으로 일부 물량만 매매를 하고 수익 물량은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죠. 아마도 조금은 더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좀 돌려주는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탈하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내려갈 때의 대응 전략과 올라갈 때의 대응 전략 두 가지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BNG 스틸, 철강 관련주, 그리고 포스코 강판도 있죠. 이 종목들도 지금 관련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뉴스를 한번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제목만 우선 보겠습니다. 철근 톤당 97만원으로 전년비 49% 상승, 열연도 120만원 기록하며 81%나 뛰어 철광석 가격 상승, 중국 수입 감소 영향, 그리고 국내 물량 감소, 주요 수요처 품귀 현상. 내용은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철강 제품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글로벌 철강 시장의 중심인 중국이 다음 달부터 철강 생산 및 수출량을 더 줄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오름세인 철광석의 가격도 꾸준히 원가에 반영이 될 예정이다. 그럼 철광석 가격이 원가에 반영이 된다는 것은 철강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중국이 철광석 수입의 60%를 의존하고 있는 호주와의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서 이 원자재 수급에도 좀 불안한 요소가 있고요. 건설업계에서 철근 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향후 철강 제품 가격도 오름세를 한동안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국내 철근 유통 가격의 추이인데요. 1월달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금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조금 출렁임은 있을 수 있지만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많이 나오죠.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거는 이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원자재 가격은 당분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현대 BNG 스틸이나 포스코 강판 실적으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종목들의 이 향후 추세는 지금 많이 눌려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한번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성창2 두나무 관련주이면서 크래프톤 관련주인데, 최근에 그 비트코인 시세하고 좀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투자증권이라던가 에이티넘 또는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들보다는 다소 연동하는 그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최근 하락할 때 보니까 하락에는 또 연동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크래프톤의 재료가 다음 달 초반에 일단 상장 예비 심사 청구한 부분이 발표가 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좀 담아서 6월 초에 크래프톤의 재료가 노출이 된다면은 조금은 더 한 번 정도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종목으로 같은 재료인 아주 아이비 투자도 있고요. 이 종목은 정말 지수가 하락할 때 꿋꿋하게 잘 버텼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 절반 자리를 깨지 않고 여기서 이 지지 저항 받은 이런 구간도 있었죠.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유지를 하면서 지수가 하락하던 비트코인이 하락하던 지금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내려온다면은 적당한 이 이격이 발생이 될 때에는 좀 유리한 가격에서 진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급도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거는 있긴 한데 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의 흐름이면은 분명히 관리하는 주체 세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구산업 이 종목도 어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절반 부근까지 왔다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구리 관련주죠. 구리 관련주면은 이 원자재 이 중에서 구리 가격 있죠. 이 가격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의 그 흐름을 봐야 되겠죠. 일봉 차트의 흐름으로 보면 계속 쭉 우상향 하면서 올라가는 상승 추세고, 최근 들어서 요 며칠 동안만 이렇게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거의 고점 부근에서 아직까지도 머물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구리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철강석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은 당분간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에도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흐름은 나쁘지가 않아 보이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출렁일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흐름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이 부각이 될 때 많이 상승을 했던 이 메가임지인데요. 최근에는 그 일자리 관련주로 한번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쭉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쌍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은 썩 좋지가 않은 모습이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줄어들 듯 하면서도 줄지 않고 계속 600명대, 700명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면 이 종목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줄어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텐데, 향후에 일자리 관련주나 교육 관련주가 다시 한번 그 대선 주자들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부각을 받게 된다면은 향후에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으로 이 종목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여기 이 정도 라인이 어느 정도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하락할 수 있는 폭을 대략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내려올 때 나름대로 그 분할 매수라던가 보유 비중의 전략에 따라서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이 종목을 또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강판은 철강 관련주이기 때문에 아까 종목과 마찬가지로 현대 BNG스틸하고 같이 보고 있고요. 이제 고점부터 지금 쭉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격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폭 대비 절반 부근은 이 정도가 있었고, 1차 상승 이후에 여기서 이 부분이 1차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만 보자면은 여기서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약간 좀 횡보했던 이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상승할 때 거래 대금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철강주, 원자재주 관련해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수건설, 이 종목은 여기서 한번 상승을 하고 유지를 해주다가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놓고 보면요, 대략 상승폭 대비 절반 부근은 요 라인 정도 되고, 차트적으로도 급등 이후에 눌림을 주고 재차 상승한 요 눌림 구간이 요 절반 부근 정도 됩니다. 이 종목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는 그런 그 정책적인 뉴스가 좀 있었고요.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검토를 한 이후에 결정이 되겠죠. 그런 종목 중에서 최근에 건설주가 그런 이유로 좀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차트를 쭉 보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이 거래 대금인데요. 단순히 거래 대금의 이 크기도 중요하지만요, 이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한 번 터지고 이렇게 다시 줄어드는 이런 흐름보다는 터지고 나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터지는 이런 종목들이 향후의 흐름도 강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효성 OMB, 윤석열 관련주인데, 지금 윤석열 관련주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는 대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입장을 밝힐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겠죠.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그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고요. 아마 본인도 정치할 생각이 있다면은 좀 움직여야 될 그런 필요성을 좀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5.18 관련해서도 좀 어느 정도 입장을 표명을 했더라고요. 그 5.18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요, 자신의 의견을 표명을 했다는 것은 정치를 하지 않을 생각이면은 굳이 그런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는 대선에 또는 정치에 입문할 확률이 높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해버리면 모든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되도록 배제를 하고, 이렇게 바닥권 어느 정도 횡보했던 이 구간에서 거리가 아직 멀어지지 않은 재료 소멸이 나오더라도 이 정도 구간에서는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효성 OMB를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료는 예전에 효성 OMB는 그 대북 관련해서 비료 관련주
농업 관련주 그쪽으로 좀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대북, 만약에 윤석열 관련주 쪽에서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대북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될 때, 그때라도 좀 되돌리는, 살려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좀 리스크 차원에서 다른 윤석열 관련주에 비해서는 탄력성은 떨어지겠지만 좀 리스크 차원에서 이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아이비 투자는 아까 이야기했고요. 크래프톤 관련주, 키다리 스튜디오, 웹툰 관련주인데요. 2,000원대부터 2만원까지 10배 상승한 종목인데 어느 정도 고점부터 지금 하락폭은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꽤 큰데요. 이 정도 하락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저점 대비해서는 워낙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을 잘 봐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리게 된다면은 하락폭이 좀 클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거래대금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서린바이오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서 첫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휴마시스, 이 진단키트 관련해서 대장주로 급등을 했던, 그리고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연속성을 가지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나왔던 종목인데 조금 더 이 구간은 박스권으로 지금 보이고요. 박스권을 이탈하는 조금 큰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연철강은 이제 철강 관련주고요. DPC는 잠시만요. 준세 아빠. 아이가 문을 두드리고 있네요. 이 DPC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PC는 그랩 관련해서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이 그랩 관련된 뉴스를 보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7월 상장 예정이라는 그 뉴스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그랩은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 합병을 통해 이르면 오는 7월에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다, 이렇게 뉴스가 있죠. 그러면은 6월경, 아직까지 한 달 조금 넘게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6월 중순경에나 아니면 또는 유리한 가격을 줄 때, 그렇게 될 때는 한번 진입을 해봐도 될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가격 조정을 많이 준다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가격적인 조정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면요, 시기적으로 그 상장 일정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적당한 전략을 가지고요, 적당한 비중으로 분할 매수 계획을 가지고 그 재료를 보고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종목을 지금 보고 있고요. 이 밑에 종목들은 더 점점 내려갈수록 우선순위에서 좀 낮아지는 그런 종목인데요. 철강 관련주들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쭉 하락을 하고 있는데, 조선선제도 아까 본 이 서울가스처럼 굉장히 이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입니다. 125만 주 정도 발행 주식 수가 있고 유통 물량은 37만 주밖에 되지 않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접근을 할 때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관심 종목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문을 막 두드리고 있어서 잡음이 좀 들어가겠지만요, 죄송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관심 종목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